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1일 목요일에 온 시카고 뉴스 허일숙입니다. 이 공식적인 여행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메모리얼데이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연휴 동안 뭔가 좋은 계획 있으신지요? 아마도 뭔가 좀 색다른 계획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오늘부터 왠지 들썩들썩 일이 손에 좀 안 잡히실 것 같기도 한데요. 설렘이라는 것은 언제나 좋은 느낌이죠. 아무리 유류 할증료가 올랐다 해도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여전히 오헤어와 미드웨이 공항은 여행객들로 붐빌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연휴 동안 무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오헤어 또 미드웨이 공항을 이용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같은 때 정말 대단한 숫자가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23일과 24일 이틀 동안은 대규모 라틴 음악 축제입니다. 스에뇨스가 다운타운 그랜파크에서 열리게 됩니다. 지인들끼리 모이셔서 바베큐 파티를 하시든 오랜만에 공원 산책을 하시든 아니면 메모리얼데이 때는 또 세일 여기저기서 많이 하잖아요. 쇼핑을 하시든 어떤 계획이시든지 평소와는 좀 다른 스케줄을 만드셔서 여러분 삶의 작은 쉼표를 만드셨으면 합니다. 어느새 쉼없이 달려온 올 한 해도요. 어느새 또 이렇게 5월의 끝자락에 다다르고 있잖아요. 이때쯤 한번 이 숨 고르기를 하고 잠시 쉬어가는 것도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위해서 꼭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주요 뉴스 전해드린 후에 어제 이어서 오늘도 시카고의 올드타이머이시죠. 주류 사회와 한인 사회의 가교 역할을 위해서 평생을 노력하고 또 헌신해 오신 분이십니다. 박해달 장로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교착 상태 속에서 이번 주 중 대이란 공습 재개를 검토했지만은 추가 협상의 여지를 남기기 위해 일단 보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최종 합의가 불발될 경우 즉각적인 추가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이에 이란 혁명 수비대 측은 미국이 전쟁 재개를 모의하고 있다면서 침공 시에 또다시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미국의 이란 공격을 한 목소리로 비판을 하면서 양국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군사 공격한 것은 국제법 위반이고 또 중동 지역 정세의 안정을 심각하게 파괴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중러 정상회담 직전에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는 데 동의를 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촉구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시진핑과 푸틴 두 정상은 이란의 핵무기나 또 호르무즈 해협 봉쇄 문제를 제외한 채 미국을 비판하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이란에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연방상원의 의결안이 8번째 시도 만에 본회의에 상정이 됐습니다. 지난 19일 연방상원에서 이루어진 결의안 상정을 위한 절차 표결에서 결의안은 찬성 50대 반대 47로 가결이 됐습니다. 3명은 불참했습니다. 이번 표결에서는 공화당 상원 의원 4명이 찬성표를 던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낙선 운동을 벌인 끝에 공화당 경선에서 탈락하면서 재선의 꿈이 무산된 인물입니다. 캐시디 의원의 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결의안은 의회의 전쟁 선포나 또 별도의 승인 없이 미군이 이란과의 교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헌법 제2조는 대통령이 군 최고 사령관 역할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 선포는 여전히 의회의 권한이죠. 이번 결의안 상정은 민주당에게 있어서 중요한 돌파구가 될 수도 있는데요. 본회의 표결을 포함해서 최소 2번 이상
표결을 더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상원을 통과할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연방법원이 백악관에 대통령 기록물법 준수를 명령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존 베이츠 판사는 어제 백악관과 관련 기구 등의 대통령 재임 기간 자료를 보존하도록 한 대통령 기록물법을 준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백악관과 국가안보회의, 정부 효율 서비스, 또 대통령 자문관 등이 이 해당 명령을 받게 됐는데요. 이 명령은 오는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베이츠 판사는 또 완전한 사본이 공식 업무 계정을 통해서 전달되지 않는 한 비공식 전자 메시지 계정을 이용해서 대통령 관련 기록을 생성하거나 또는 공유하지 말라고도 지시했습니다. 그는 일반적으로 이 법원이 대통령의 공식 직무 수행을 금지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이 생성하거나 대통령 관련 직원들에게 전달이 된 기록물은 법에 따라서 보존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무부의 법률 자문실은 이 대통령 기록물법이 대통령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해서 위헌적이라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이 백악관의 변호사들은 법무부의 의견 표명 후에 며칠 만에 새로운 대통령 기록 수집 정책을 발표했었는데요. 이후에 시민단체와 언론단체 등은 법무부 법률 자문실 의견에 대해서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재판이 열린 것이고요. 이 역사학회 전무이사인 사라 와이크셀은 성명을 통해서 이번 판결은 대통령 기록물이 특정 개인의 것이 아니라 미국 국민의 것임을 재확인해 줬다고 논평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습니다. 이 미토스 충격으로 불리고 있는 AI발 사이버 보안 위협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첨단 AI 출시에 앞서서 정부가 미리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곧 서명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어제 소식통들을 인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AI 사이버 보안에 관한 행정명령에 오늘 중 서명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명령은 AI 개발 업체들이 AI 모델의 출시에 앞서서 정부와 사전에 소통하는 자발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최첨단 AI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감독 의무화 방안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었습니다. 이에 찬성파와 반대파 사이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서 이번 행정명령이 만들어졌다는 평가입니다. 이 미국 정부가 쿠바 혁명 주역이자 마쿠 실력자인 라울 카스트로 전 대통령을 결국 기소했습니다. 사실상 쿠바를 지배하는 실질적 수장을 미 사법당국이 직접 겨냥하면서 중남미 정세가 다시 한번 경랑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1996년 마이애미에 기반을 둔 쿠바 망명단체가 운영하던 항공기 2대를 쿠바군이 격추해서 탑승자 4명이 전원 사망한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이 카스트로 전 쿠바 대통령을 기소한 것입니다. 사건 당시 카스트로는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이 법무부는 카스트로에 대한 형량이 최대 사형 또는 종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토드 블렌치 법무부 장관 대행은 마이애미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카스트로가 법정에 서게 될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가 자발적으로 오든 아니면 다른 방식을 통해서든 미국 법정에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기소는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의 정권 교체를 강력히 추진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쿠바에 연료를 공급하는 국가들을 상대로 현재 고강도 제재를 가해서 사실상 쿠바를 전면 봉쇄 중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쿠바 전역에서는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하고 있고 수십 년 만에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유엔 총회는 어제 열린 총회 본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책의 강화에 압도적인 지지표를 던졌습니다. 193개 회원국을 가진 유엔 총회는 지난 7월에 유엔 최고재판소에서 기후변화로부터 지구를 보호하는 데 실패한 국가들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판결한 역사적인 판결을 비준한다는 그 결의안을 이번에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킨 것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들이면서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나라들은 이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 결의안에는 각국이 국가적 기후변화 대책으로 지구온난화의 최고 기온 상한선을 섭씨 1.5도씨 이하로 제한해야 하고 또 화석연료 채굴과 생산 등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하는 활동을 금지한다라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세계 각지의 모든 대사관과 또 영사관들을 통해서요, 이 결의안이 미국 산업계에는 큰 위협이 될 것이라면서 강력한 반대를 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 미셸 스틸 주한미 대사 후보자는 어제 상원의 인준 청문회에서 쿠팡 등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쿠팡 등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 우려와 또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계획, 미국 농산물에 대한 비관세 장벽 문제 등에 관한 질의가 계속 이어졌었습니다. 이 스틸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에서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미국 기업들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누리는 것과 동일한 시장 접근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스틸 후보자를 주한미 대사로 지명한 바 있습니다.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난 스틸 후보자는요, 1975년에 미국으로 온 이민자 가족 출신이죠. 캘리포니아주 조세 형평국의 선출위원을 지냈고 또 오렌지 카운티 행정 책임자 등을 역임한 뒤에 지난 2021년부터 4년 동안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 의원을 지낸 바 있습니다. 스틸 후보자는 청문회를 거쳐서 외교위원회와 또 상원 전체 회의에서 인준안이 통과돼야 대사로 부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한미 대사 자리는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가 작년 1월에 이임한 이후 1년이 넘도록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 시장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소속 후보에 대해 비공식적이지만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 도중에 스펜서 프렛 LA 시장 후보에 대해서 그가 열렬한 마가 인물이라고 들었다면서 그가 잘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공식적인 지지 선언은 아니지만은요, 다음 달 2일 LA 예비 선거를 앞두고 공개적으로 프렛 후보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언급한 것입니다. 이 프렛이라는 사람은 리얼리티 TV쇼 프로그램입니다. 이 더 힐스에 출연을 하면서 인지도를 모은 인물인데요. 공화당원이긴 하지만 스스로를 마가라고는 소개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프렛 후보의 선거 캠프는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의견을 이렇다 저렇다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LA는 이민자 비율이 높고 또 민주당 우세 지역이죠. 당적과 상관없이 모든 후보가 출마를 해서 다음 달 2일 예비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11월 3일에 이 투표를 통해서 최다 표를 얻은 두 사람에 대해서 투표를 다시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른 투표 방법입니다. 이 캘리포니아주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라 또 발생을 하면서 주민 5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주루파 밸리에서 발생한 화재는 1374에이커를 태우면서 계속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민 7,200명이 대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주 당국은 강변의 마른 나무에 불길이 옮겨 붙었고 강풍이 불면서 불길이 계속 확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로스앤젤레스 북서쪽 시미밸리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사흘 만에 또 1689
에이커를 태웠습니다. 이 유엔 식량 농업기구는 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이 농작물 생산에 타격을 주면서 전 세계가 6개월에서 12개월 이내에 식량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세계 식량 가격에 일시적인 혼란이 아니라 체계적인 충격을 초래하기 때문에 각국 정부가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더 심각한 세계 식량 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식량 농업기구는 식량 가격 급등 시기를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비자 발급과 정착 기준을 높이는 등 국경 통제를 계속 강화하면서 작년 이주민 순유입 규모가 전년 대비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요, 지난해 장기 체류를 위해서 영국에 유입된 인구는 모두 81만 3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영국을 떠난 인구도 64만 2천 명에 달해서요, 순유입 인구는 17만 1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순유입 규모는 2024년보다는 48.3%가 줄어든 수치입니다. 시카고 소식입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 주말이 시작됨에 따라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름의 비공식적인 시작과 함께 시카고 오헤어 또 미드웨이 국제공항을 이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카고 항공국에 따르면 26년 메모리얼데이 주말 동안에 오헤어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2025년 휴일 대비 15%가 더 증가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5월 26일 화요일까지 총 175만 명의 승객이 공항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금요일이 공항에서 가장 붐비는 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 기간 동안 거의 29만 2천 명의 여행자가 미드웨이 공항을 이용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역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가 증가한 수치라고 항공국은 밝혔습니다. 또한 금요일인 내일이 역시 미드웨이 공항에도 가장 붐비는 날이 될 것이라는 그런 발표입니다. 자, 메모리얼데이 주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랜팍에서 대규모 라틴 음악 축제인 스에뉴스가 개최가 됩니다. 시 당국은 대규모 인파에 대비해서 행사장 인근에 임시 비행 제한을 발령했습니다. 무허가 드론 비행을 강력히 단속한다고 밝혔는데요. 주변 도로 통제, 보안 검색도 대폭 강화됩니다. 주말에 다운타운 나들이 하실 분들께서는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최고 57도, 어제에 비해서 또 더 쌀쌀한 날씨 기온 분포 보이고 있는데요. 최저 51도, 금요일 내일 흐리고 바람 많이 부는 하루 되겠습니다. 최고 62도, 최저 55도, 토요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비 또는 내우가 예상되고 있고요. 최고 기온 62도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53도, 함께하고 계신 현재 시각은 8시 48분입니다. 시카고 한인 회장을 3번 역임하시면서 미 주류 사회와 한인 사회의 가교 역할을 평생을 해오신 분이십니다. 정말 시카고 원로 중에 원로가 아니신가 싶은데요. 박해달 장로님,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박해달 장로님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도 참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이 많은 세월 동안 시카고 한인 사회 내에서 활동을 해오셨는데 장로님께서 여러 면에서 애를 쓰셨지만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 또 주류 사회 참여 이 부분에서 많이 애를 쓰셨거든요. 네. 특별히 또 관심 갖고 그 분야에서 일을 하신 이유가 있으실 텐데요. 저는 사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1955년에 미국 와가지고 이제 대학을 마치고 시카고 와서 결혼을 하고 70년에 뉴욕 월드보스토리아 호텔 중령으로 제가 성인을 받게 되었고, 그때 처음 이제 15년 만에 처음 제가 한국을 방문했어요. 그 목적이 뭐였는가 하면 유학생들이 이제 공부도 마치고 직장도 가지게 되고 해서
어린애들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아, 네네. 결혼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어린이들이 한국말을 배워야 되지 않느냐. 그것도 프로페셔널하게 또 배워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는 텔레비전도 한국에서 오는 게 없었고 또 한국일보가 세워진 거는 71년에 세워졌다고요. 그전에는 한국일보도 네. 없었고 신문사도 없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국을 처음 방문했는데 한국을 방문하니까 제가 대학교에 공부할 때 육군 현역으로서 1년간 미국 와서 군인들이 공부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 몇 사람들이 우리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나이가 많고 하니까 영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퍼를 쓰고 해야 되는데 영어를 잘 못하니까 제가 도와주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첫 한국 방문인데 그분들이 아이 반갑다 그러면서 뭐 점심 하자 뭐 이렇게 하면서 그중에는 KBS TV 국장이 된 사람이 있다고. 그분이 야 내가 점심 사겠다. KBS에 11시 반에 오느라. 그래서 제가 11시 반에 가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저보고 야 점심은 나중에 하자. 전국 방송에 인터뷰를 좀 해라.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하게 된 겁니다. 거기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요즘 이민 간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잘 지내느냐. 그 사람들이 푸대접 받는 일은 없느냐. 또 그 사람들이 아주 성공하고 있느냐. 뭐 이런 문제. 또 2세들은 어떻게 잘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 그거를 저하고 이제 30분간 인터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터뷰를 여경수 여사님이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미국 돌아가기 전에 한번 청와대에 찾아오라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제 청와대를 방문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유경수 여사가 30분 면허가 됐는데 3시간 반을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시 반이 돼가지고 박 대통령께서 저녁 식사하러 돌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 여사님이 박군 자네 특별한 그런 일이 없으면 우리 가족들하고 저녁을 같이 하자. 그래서 저녁을 같이 하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유 여사님이 박 대통령 보고 이 박군은 이제 공부도 마쳤고 또 미국 주류사회 회사에서 경험도 있고 한국 커뮤니티의 회장도 지냈고 하니까 이제는 한국에 돌아와서 조국의 발전을 위해서 도모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박 대통령에게 말씀한 거예요. 박 대통령이 이제 저보고 이야기한 게 박군 세계 지도를 이렇게 펴고 이렇게 보자. 자네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북미 대륙은 그 복받은 어마어마한 대륙이다. 한국에 자네가 돌아와서 조국 발전을 위해서 이바지해야 되지만은 그것보다 자네는 거기서 제2의 한국을 건설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저에게는 항상 그런 메시지가 남아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국에서 살면서 조국을 위해서도 도우고 또 미국 이민사회에 제가 초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제가 할 수 있겠다. 그거를 이제 제가 하게 된 겁니다. 참 그때와 또 지금을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끼실 것 같아요. 참 세상이 많이 변했고 또 이민사회 위상도 많이 높아졌고 한인들의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른 지금 되돌아보실 때 장로님 어떠세요? 그동안 열심히 평생을 바쳐 오셨잖아요. 네네. 그 한인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만족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예, 제가 그 참 훌륭한 질문인데요. 제가 이제 90세를 넘어가면서 저도 이제 과거를 회상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게 참 많이 이제 참 우리가 미국 말로 임파워먼트를 많이 했다. 꼭 한국 커뮤니티만이 아니라 아시안 커뮤니티가 많이 임파워먼트를 성취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는 제가 생각하는 게 미국이 지금 민주당, 공화당, 뭐 또 무소속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세계 전체가 좌파다, 우파다, 보수파다, 진보파다 해서 아주 정말 열띠게 싸우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제 아시아 인구가 미국에 7%에서 8%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아시아 인구가. 그런데 아시아 인구가 10%로 넘어갈 시절이 거의 뭐 한 5년 안에 빠르면 오고 안 그러면 10년 안에 온다고 제가 생각해요. 그러면은 아시아인이 미국의 컬처, 미국의 문화를 또 아시아 문화는 뭐 이게 일본이나 한국이나 대만이나 타일랜드나
베트남이나 뭐 인도나 다 이렇게 보면은 가정적인 문화 아닙니까? 네. 자녀 교육에 많은 관심을 두고 또 이제 될 수 있으면은 항상 이제 열심히 일하는 하드워크, 그냥 놀면서 시간 허비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문화니까 이런 문화를 미국에 심어서 미국을 다시 재건하고 미국을 다시 또 크리스천 나라로 재복무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게 아시아인 미국 대통령이 탄생돼야 된다. 저는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드림이, 저의 꿈이 제가 죽기 전에 아시아인이 preferably 될 수 있으면 한국인이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됐으면 얼마나 참 좋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은 아닐 거라는 아니죠. 생각이 듭니다. 장로님의 삶의 족적을 굉장히 들어볼 가능한 때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현 한인 사회의 어른으로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지요? 시카고 한인 사회가 정말 시카고가 교통의 중심지가 되니까 중요한 역할을 해온 한인 사회인데 모든 면에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로 뭉쳐서 힘을 합해서 정말 한인 사회가 전 미국 커뮤니티의 중심이 되고 마들이 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를 이룩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귀한 얘기 들려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건강하셔서 한인 사회를 위해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카고의 원로 중에 원로가 아니신가 싶습니다. 박해달 장로님 모시고 두 번에 걸쳐서 말씀 나눴습니다. 어느덧 이 시간이 줄여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도할 때 상한 맘 만지시며 내 모든 상처 치료하시네. 기도할 때 삶의 짐 벗어지며 하늘에 위로 주시네. 기도할 때 내게 지혜를 주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네. 기도할 때 주님 함께 계시니 내 영혼 참 평안하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온 시카고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 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AM 1590, FM 95.9, WCGO 에반스톤 시카고입니다.
The views and opinions in the following show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at of this station or its ownership.